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강력한 그리고 견조한 미국 경기에 자신감을 또 다시 내비치는 그렇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12월, 그러니까 6주간의 데이터를 또 다시 체크하면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내뱉으면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말씀이시고요. 앞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연준의 금리 정책 유효하게 갈 거고 이제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에 원래 지금 점도표상에 예정됐던 대로 과연 100bp 즉 1%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불확실하다. 사실 내년장, 물론 미국장은 좋을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얘기들은 다 나오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금리와 관련돼서만큼은 상당히 좀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좀 갖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금리의 역전차가 한국과 미국이 다시 좀 줄었죠. 좁혀지면서 가뜩이나 자금이 메말라 있는 국내 시장 그리고 1,400원대를 돌파한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도 오늘 저희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환율 부분에 대한 수급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분명히 호재이긴 합니다만 이 새로운 또 불확실성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여전히 조금 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닝체크는 어제 트럼프가 언급했던 제 뒤로 화면에 이제 대형 LNG선은 아니고요. 이건 벌크선 같습니다. 컨테이너선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조선업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트럼프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전화통화에서 내용이 언급한 내용들을 좀 뜯어서 좀 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그러면 콕 집어서 이렇게 한국의 조선업 얘기를 했을지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미국의 이 조선업을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존스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 존스법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존스법에서는 이 7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수송은 미국에서만 만든 국적선에만 허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안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미국에서 만든 배만 된다고 하니 일반 상업용 배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겠지만 특히 군함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의 선조, 그러니까 선박 건조 능력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독과점이 갖고 있는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존스법으로 막아놓으니까 미국에 있는 조선회사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하게 미국의 해군이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또는 이 기업에서 필요한 선박들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경쟁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해타산에 밝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가 좀 된 건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 선박 건조 비용이 우리나라 중국에 비해서는 두세 배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조 시간이 우리는 보통 한 2년이면은 초대형 LNG선 한 척을 만들어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적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 배, 이제 세 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군함만 보더라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비싸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필요한 적시에 군함이 인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조선업체들 특히 이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이 선박 건조 능력과 이 빠른 어떤 적기 납품 능력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거다.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어제 지적을 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이 군함 쪽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미국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셰일 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의 수요 외에 남는 것들은 다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 초대형 LNG선을 가지고 실어 날라야 됩니다. 또 이 초대형 LNG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고품질로 또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선박 업체들, 조선업체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이미 2027년까지 3년치 일감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어떤 발언들은 결국 이제 내년에도 또는 그 이후에도 우리 조선업체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또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는 장중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습니다. 나스닥이 1.5%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19,200선까지 올라왔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0.7%대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6,000선 밑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의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빅테크 관련주들도 각각 의미 있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애플이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2%대 반등에 성공을 해줬지만 엔비디아가 그 이상의 상승폭을 그리면서 여전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트럼프 대선 후보는 당선 확정이 되고 상원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 표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하원 쪽은 아직까지도 개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아직도 과반을 확실히 확보한 이 정당이 나오고 있지 않는 만큼 이 하원 쪽은 계속해서 숫자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FOMC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모두의 예상대로 스몰컷 진행을 했죠. 추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연말 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S&P 500이 6,000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에버코어 ISI에서는 내년 여름까지 6,600선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지수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빠른 규제 완화들이 자본시장에 활기를 돌게 할 것이다라는 게 그 이유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본격적으로 연말 랠리가 시작됐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시장은 화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내년 여름까지의 시장의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기조들을 월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 FOMC 회의 진행이 됐는데 연준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들과 좀 주요 내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모두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스몰컷 인하는 됐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확장과 관련돼서 여전히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대선이 진행이 됐지만 연준이 결정한 것에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지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코멘트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물가, 고금리, 이 강달러를 자극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내년 들어서는 연준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12월까지의 금리 인하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다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있는 만큼 일단 올해까지 진행되는 FOMC 회의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는 가운데 남은 11월도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11일에 중국 광군제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에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예정이 돼 있죠. 이 수출 관련해서 화장품이나 의류주들 잠깐 반짝일 수 있다는 거 변동성에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긍정적인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추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의 호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효율화 부서를 이끌도록 맡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머스크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각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전기차 테슬라와 우주산업 스페이스X가 기존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단순한 기대감에 상승할 걸까요? 아니면 시장 확대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1월 8일 금요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에 따라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며칠 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FSD 자율주행. 그다음에 어제 또 많이 올랐죠. 항공 우주 쪽, 이 두 쪽 얘기인데 오늘 박정식 파트너께서 이쪽 이슈, 특히 FSD 쪽 이슈를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당선인과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섹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이슈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에게 이 차기 행정부에서 이 정부 효율성 위원회 이것을 이제 신설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수장을 맡기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통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이 재정 감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이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또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도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지난 이제 27일 선거 유세에서도 효율리는 최소 2조 달러 이상의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이 규제 철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머스크 CEO가 이제 자신이 운영하는 이제 테슬라와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뉴럴링크 이런 이제 6개 사업체를 향한 이 정부의 각종 기관의 이 규제에 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스페이스 X 로켓 사업과 관련해서 이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올해 9월 연방항공청이 스페이스 X 로켓 발사 과정에서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물리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수장까지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언급을 하였고요. 또 이 자동차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이 도로교통 안전국에도 칼을 댈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테슬라의 첨단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이 보행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서 예비 조사를 또 착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 아무래도 지난 23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쪽에 강력하게 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느 주든 이 주 차별에서 주 규제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어느 도로든 주행할 수 있도록 이 연방 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제 촉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주 항공 섹터나 이 자율주행 섹터가 조금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 머스크 X의 인수 과정에서 적법성을 조사해온 이 증권거래위원회나 아니면 X의 이 데이터 관리 관행 등에 대한 전방의 조사를 벌여온 연방거래위원회도 이 머스크의 이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 정리해 주십시오. 네, 트럼프 2기의 집권이 현실화되면서 이로 인해 강력한 우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센터가 이번 주 들어서 강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전일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대 양봉을 지금 쏘아 올린 모습이고요. 전일에도 13만
48,7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넥스칩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14,000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넥스칩은 지난 9월부터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도 장 막판까지 힘을 내주면서 장대 양봉을 고스란히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률도 다른 자율주행과 비교한다면 다소 아쉬운 변동성이 컸었던 하루였고요. 1,800원 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혜가 지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적 내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3만 원이 넘는 목표 주가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2만 원 조금 밑도는 19,23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로 인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은별 앵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박정희 파트너께서 어떤 관련주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회사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미션 크리티컬 분야의 검증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랑 같이 이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검증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고 지난 전년도까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자율주행 섹터의 어떤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이제 현대차도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이제 검증 작업을 이제 거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가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력이 나왔지만 어제 자율주행 섹터가 조금 이제 시초에는 좀 강한 상승력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한 이틀 정도 조금 더 조정을 거치면 좀 밑에서 자율주행 섹터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거치면 4,800원에서 4,600원 정도 사이로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친 후에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최소한 5,6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등락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짧게 이제 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조금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슈어 소프트테크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 회사 어쨌든 FSD 때문에 뭔가 좀 변화의 어떤 그런 모색점이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하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혹시 보고 계세요? 네, 소프트웨어 가지고 오셨으니까 저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집중을 네. 해서요. 자율주행차 그 센싱 카메라 중에서 사실상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센싱 카메라 쪽. 네, 예. 퓨런티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물의 크기나 거리 등을 측정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가 완전히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2대 중에 한 대가 이 퓨런티어에서 만드는 생산하는 센싱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현대와 기아 등에 1,400만 개 이상 카메라가 공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급사로 또 봤을 때 카메라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나 세코닉스, MC넥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테슬라 쪽에 그 카메라를 또 납품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삼성전기에 역시나 이 센싱 카메라를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우는 직간접적인 테슬라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중소형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보다도 기술적인 이제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상의 움직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가 작년 이제 이후로 올해는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8월달 기점으로 해서 바닥 한번 지금 다져주고 나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쌍바닥이 나오면은 이중바닥형 패턴이라고 해서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테마성 이제 움직임으로 급등이 한번 24%대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갭을 어제는 좀 만들어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갭을 또 잠깐 또 메워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회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단기 지금 관점에서도 지금 추세가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스윙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전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 지금 전고점 구간대까지 재차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4,000원 구간대까지도 주가 회복세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정거래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19,000원대거든요. 네. 24,000원까지 상당히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대 형성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요 직전 고점이 대략 한 차트상으로 보면 23,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19,000원 정도 되니까 좀 많이 와 닿고 있네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SD 완전주에 관련해서 슈어소프트테크하고 퓨런티어 두 회사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조선업에 우리나라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 업종이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해거드 전 주한미군 대사관 정무공사가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232조 철강 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전문직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요. LNG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까지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모닝체크에서 조선업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요. 조선업을 좀 오늘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곽 파트너 어떤 면 좀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 섹터 자체가 반도체,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뭐 관세 부과나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지만 전거래를 제가 또 증시 흐름을 보니까 이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지를 때 주가 폭락이 좀 한번 나왔었지만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추가 폭락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당선이 확실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먼저 1순위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의 시장이 지금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했었던 부분이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12분간의 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장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조선업에 대한 이제 부분들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자 이제 곧 이제 대통령 이제 심하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이 보수 수리, 정비가 MRO 사업이잖아요. 이 MRO 사업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굳건하게 이런 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정도의 일감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고부가가치선을 선별 수주를 또 하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MRO 사업도 이미 지금 첫 수주를 따냈거나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주 이런 계약을 따내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존의 이제 일감과 이런 MRO 추가적인 그런 수주 계약에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 고려해봤을 때 장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계속 좀 발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부문에서 지금 조선 관련 섹터가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 군함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제 2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MRO 사업을 뛰어들려면요,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곳 역시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함정 정비 협약 같은 경우에는 미 함정의 MRO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그런 이제 사전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필리 조선소를 이미 사전부터 이제 인수를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보다는 앞서서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맺긴 했었는데요. 다만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수주가 너무 지금 초과할 정도로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도크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MRO 사업을 지금 입찰을 참여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적극 입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까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아있는 그런 수주를 따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엿본다 한다면은 단기적인 수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지금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를 맞은 상황이기도 하고 국내 지금 조선 3사 역시도 올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3사 모두가 연간 동반해서 지금 흑자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 선박 관련해서 10월 수주 점유율도 높은 편입니다. 26% 정도 달성하고 있는데 물론 1위는 이제 중국 조선업이 지금 한 65%로 1위를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당 환산 톤수를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2.2배 이상의 지금 계속해서 고부가 대형선 위주로 선별 수주를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해 보신다면 여전히 그 조선주 슈퍼사이클 같이 함께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주를 얼마를 땄느냐 이 건수 또는 비율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거 우리 조선업체들 중국에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되게 그 톤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부가선 또 큰 초대형선들을 이제 수주를 선별적으로 하였는지 말씀을 좀 잘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곽 파트너께서 하나오션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전체로 이제 이 조선주들 한번 쭉 한번 상황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곤배 앵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국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조선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조선업종이 어제 시장을 이끌어갔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조선 3사 기업을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1%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33,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확 급변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기관의 매수세가 10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자세하게 곽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15% 두 자릿대 강세가 나왔고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3사 중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된 기업은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가 포착됐던 하루였고요. 주가도 이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밸류체인 하단까지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였고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감은 직접적인 언급이겠고요. 그리고 가스라던가 아니면은 원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LNG선이나 그리고 유조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다만 불안한 부분은요, 보편 관세에 대한 부담감 여전하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 집권이 실행이 되게 된다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서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조선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곽파트너께서 오늘은 네. 조선주 쪽에서 네. 아까 하나오션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오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하나오션은 다른 이제 조선 3사 중에서 올해 가장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맞아요.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현장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제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올해 내내 그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HMM 쪽에 납기를 지켜야 되는데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총 그 8개 그 선박을 또 이렇게 줘야 됐었는데 2척만 이제 건네주고 나머지 인도를 2척만 했구나. 2척만 네. 하고 나머지는 계속 건조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체 보상금이 계속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이제 9월달에서 이제 10월 넘어가고 추석 전후로 해서 조선 이제 3사 이 노조들이 노조 파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오션 쪽에서 이제 삼성중공업과 같이 함께 노조 파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임단열 협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나오션의 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군의 유지보수 정비 예, MRO 사업. 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르웨이 아커의 그 미국 소재 자회사였다가 최근에 하나로 소속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 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그런 이제 그렇죠.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지금 이제 향후에는 호주의 오스탈 인수를 통해서 오스탈이 또 보유를 한 미국의 조선소까지 지금 품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탈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이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현지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 공을 이제 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존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서 건조 혹은 상당 부분 개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관내 상업 운항을 허용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필수적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 대형 상선 점유율이 50% 정도 달하고요. 미 교통부 해사청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관공선 등을 이제 건조한 그런 경험들도 있고 도크만 따지더라도 미국 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오스탈까지도 만약에 그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오스탈 조선소가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필리핀, 미국 등에서도 지금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군 함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MRO 그쪽 시장 규모가 지금 7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쪽으로만 봤을 때는 20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군의 군함들이 지금 항공모함을 이 미군의 그 항공 전대가 전 세계 다 돌아다니니까요. 그쵸. 어디서든 빠른 시간 내에 수리도 하고 뭔가 하려면 네네, 그러네요. 정비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앞서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지난 7월달에 함정 정비 협약도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죠. 네. 8월달에 바로 이어서 첫 수주를 따냈습니다. 윌리실라함의 창 정비 수주를 따냈는데요. 앞으로 향후 또 추가적인 지금 또 그 물밑 협상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또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좀 우리가 빠른 시일 이내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지금 이 조선사가 하나오션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잠깐 그죠.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 하나오션이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는 연간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지금 돌아설 네, 거라는 네, 모습 네.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올해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향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과 맞물려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2분기보다도 이제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연휴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좀 축소된 그런 부분들, 또 비용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거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그냥 반영이 됐을 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연간 컨센서스를 통틀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오션 역시도 고부가 선종인 LNG 운반선 쪽도 계속 매출이 지금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 향후 3년 정도는 사업장을 100% 정도 가동할 수 있는 넉넉한 일감을 지금 확보한 만큼 이 시장 성과를 웃도는 고성과 계약에 집중하는 그런 선별 수주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 지금부터는 이 박스권 구간을 탈피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고요. 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그렇죠.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단선 구간이 지금 35,000에서 6,000원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대만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작년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4만 원대 구간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추세상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기는 주목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미포조선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완성차 이 업체들이 주가가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네. 그에 비하면 하나오션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올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편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확실히 좀 겹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박 수주 LNG나 이런 쪽하고 이 군함 쪽, 이 MRO까지 이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박정희 전문가는 조선주 중에서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아, 아무래도 조선 쪽이 좀 부각을 받으면 하나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 군함 제조 능력 그리고 해군 함정 이런 것들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2월에 이 카를로스 델 토르라는 미국 해공성 장관이 이 울산 조선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오션 쪽도 방문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강하게 맺고 앞으로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해군이 올해부터 이제 2028년까지 1,468억 달러, 대략 한 200조 원을 들여서 55척의 함정, 즉 급유함, 구조선, 유도 미사일을 모두 포함한 이 선박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군함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선박 건조 점유율이 0.13%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전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군함 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제조 능력이 현재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198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 미군과 협력해서 이쪽으로 좀 강력하게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조선업이 어느 정도 이제 호황을 이루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지부진한 증시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가 그나마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시세가 잘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19만 7천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23만 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지금 가격부터 지금 20만 8천 원 정도가 이제 종가인데요. 요 이하로 19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단기적인 공략은 한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슈팅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
최저가를 갱신을 하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좀 참고 삼아서 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도 있었고요. 어쨌든 어제 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도 뭐 아무래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한화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대장주로서 역할을 뭐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찾아볼 텐데요. 페노션에 대해서 다룬 대신증권의 리포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화물 시황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는데 실제로 당사의 예상보다 건화물 시황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향후 BDI 전망도 하향 조정하고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함께 끌어내린 상황인데요. 일단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전망 대비해서 20%가량이나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올해 영업이익도 기존 대비 13%나 내려잡았습니다. 2년 연속 향후 실적 전망치를 두 자릿수 하향 조정을 한 건데요. 향후 평균 BDI 전망도 1,738포인트로 낮게 잡았습니다. 새롭게 제시한 목표 주가는 5,000원으로 하향 조정 나왔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는 원래 곡물 운송에 있어서 계절적인 성수기로 손꼽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중국은 식량 자급률을 위해서 자국 내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브라질이나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을 줄여들 수밖에 없었고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가 그만큼 미미하게 나타났죠. 또한 중국에서 지난 9월에 내놨던 경기 부양책도 단기적인 기대감에 그쳤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약간 건드려준 것에 그쳤었죠. 또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D등급이나 E등급으로 선박이 분류되면 향후 운항이 제한되는데요. 이 2등급 선박의 퇴출 효과도 내년 말 2025년 하반기나 돼야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업황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동사는 LNG선을 3분기에 2척 인도한 상황이고요. LNG선 7척을 순차적으로 향후 도입할 예정인데요. LNG선 한 척당 1년에 약 100억 원의 매출 창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매력적인 점은 현재 주가가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밸류에이션 매력이고요. 다만 시황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를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게 내년 하반기는 최소한 돼야 나온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목에 무난한 실적과 양호한 밸류업 정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대백화점은 향후 밸류업 정책과 주주 환원 재고 정책도 함께 발표를 했죠. 일단 ROE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목표, PBR은 0.4배 이상을 목표로 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가운데 3.3%를 즉시 소각한다. 또 반기 배당과 관련해서는 내년 최소 100억 이상 집행, 그리고 2027년까지는 이 집행 수를 훨씬 더 늘려서 연간 500억 원 수준까지는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3분기 매출 1조 300억 원대, 영업이익은 640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6만 5천 원 수준을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현대백화점, 크게 백화점 사업과 면세 사업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과 면세 모두 부진했는데요. 이 부진을 현대백화점 그룹의 가구 브랜드인 지누스가 상쇄하는 흐름이었죠. 일단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례 없이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을 봤을 때 예년 대비해서, 지난 5년 대비해서 3도나 높았던 상황이죠.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9월에 또 이례적으로
폭염 일수까지 6일이나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FW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백화점 영업이익이 11%나 감소한 상황, 또 면세사업부도 전망이 불확실합니다. 지난 분기 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부진을 겪었던 매트리스와 가구 브랜드 지누스가 선방했는데요. 주요 고객사에서 발주가 정상화되면서 영업이익이 당사 기대치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나온 겁니다. 또 하나 칭찬할 만한 점은 밸류업 정책을 시장 기대보다 더 높게 내놨다는 겁니다. 다만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요인은 계속된 내수 부진이 백화점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면세 사업 역시 마찬가지 아직까지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요인은 지누스입니다. 지누스의 턴어라운드가 이 앞에 마이너스 요인을 모두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같은 불확실함이 커지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서 현대백화점은 밸류업 정책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고려해 봤을 때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총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 살펴보면서 한국 증시 좀 대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은 미국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리를 25bp 인하를 했고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 시장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전일 상승과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라면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거에 반해서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그중에 그래도 테슬라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이슈보다는 경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유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는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에 상승했던 환율이 워낙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좀 방향성이 결정되는 만큼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상황 속에서 좀 관심주를 좀 선정해 본다면 이번 최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대한전선과 코스맥스 한번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박스권 횡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8,400억 규모의 싱가포르 수주를 따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의 수혜주로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좀 관심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때일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방한 부양책, 그다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포커스를 맞추셔서 지수의 큰 방향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3분기 실적에 맞춰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49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켓 스탠바이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금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25bp 연준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확실했던 이제 미국 대선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확정이 좀 됐고 오늘 중으로 아마 오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에서의 이 경기 부양 관련된 규모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동안 시장에 둘러싸여 있던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들, 변수들이 좀 하나하나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명료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 시장이 사실은 미국 시장의 어떤 강한 흐름을 잘 따라붙지는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분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 탑3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이제 FOMC의 금리 인하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25bp를 인하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4.75가 되었는데, 국내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금리도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주고, 아무튼 저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물가랑 고용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월 달에도 FOMC가 열리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의 금리 인하 일단 좀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지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테슬라라든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할 것 없이 다들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조금 지지부진한 오전장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강하게 수급이 형성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좀 주가 동조화를 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올해 글로벌 탑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폭스바겐을 지금 넘어섰어요. 그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오토에버가 좀 강했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 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빅테크들의 강세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 증시도 관련 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다시금 숫자에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언급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장 탑3 어떤 거 선정하셨을까요? 네, 조선주의 대급등입니다. 트럼프 전화 한 통화의 급등세를 보였죠. 정말 아쉽네요. 상상을 해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한마디에 세계의 시장 그리고 산업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이라도 꾸고 싶네요. 어쨌든 트럼프의 전화 한 통화에 바로 들썩어 버리는 이런 시장. 역시 미국 대통령 대단합니다. 조선주랑 조선 기자재주가 순환매를 보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걸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까지의 흐름이 또 이제 조선주의 어떤 저기가 되겠죠. 트리거가 되겠죠. 항상 우리가 2005년, 6년도에 조선주를 그리워하지만 그때까지 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하나둘씩 있긴 한데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불꽃을 태우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하셔야 될 업종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머스크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그냥 앨런 머스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도 CEO를 엄청 많이 맡고 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디아블로4를 하며 3-4시간을 잠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효율성위원회라는 어떤 가칭의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테슬라보다 오히려 스페이스X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트럼프도 정말 가짜 화면인지 알았죠. 딥페이크. 그 위성이 거꾸로 회귀를 하면서 마치 엄마가 아기를 안 듯이 앉는 장면. 트럼프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무도 없고 일론 당신이지? 했더니 예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지금 우주항공 이쪽 산업이
굉장히 융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AP위성, 제노코 뭐 이런 회사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선주가 강했지만 상한가를 간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항공주는 거의 대여섯 개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머스크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력히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도 전선주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북미 경기에 관련된 거네요. 결국 이거는 약간 바이든 그 정부랑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 노후 인프라를 결국 깔아야 지금 이 모든 산업들이 결국 기본적으로 전기, 물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인프라 자체가 다 5, 60년 된 전선이 다 낡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 수혜는 계속 된다. 그래서 지금 연장선상에서 LX 일렉트릭 및 전선주는 다시 움직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랑 지금 우주항공주는 약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슈팅 스타라고 본다면 지금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세를 한번 내고 쉬고 있다가 다시금 지금 올라가는 추세, 이런 모습.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주제가 전부 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섹터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조선주. 사실 뭐 오늘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뭐 국내 채널들이 다 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조선주. 그다음에 머스크는 진짜 저도 신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역할이 정말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부분들. 근데 특히나 이제 머스크는 이제 말 한마디라든가 어떤 이 CEO가 연루돼 있는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FSD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전선주가 다시 강세를 보인다,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56분, 57분 돼갑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11월 8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양 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만 본다면 코스닥이 1% 이상 빠지면서 낙폭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0.53%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0.7% 탄력이 더 좋습니다. 2,58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출발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권 살펴보시죠. 5위권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이 준비되는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1%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 선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하면서 또 다시 시가총액의 갱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리비안과의 계약 배터리 원통형 계약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어. 이제는 리비안과도 계약 체결에 성공했고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95형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로서의 오늘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스 어제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100만 원 선 재돌파를 시도 중에 있고요. 현대차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어제도 현대차와 기아가 다소 엇갈린 채 마감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오늘도 역시나 좀 엇갈린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KB금융은 보합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주목받았던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 오늘은 매도 물량이 다소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부터 살펴보시죠.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5위권까지 일제의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흐름 괜찮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에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나 리가캠 바이오가 3%에 가까운 강한 상승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특히나 최근 깊게 눌렸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캠이 16만 원 선 재탈한 시도 중에 있고요. 미용 관련 기업, 그러니까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겠죠. 휴젤과 클래스 어제 깊게 눌렸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현재 9시 딱 됐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우리 시장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동시효과 상황만 놓고 보면 어제보다는 좀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차 이런 금융주 외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쪽으로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좀 지수도 코스피가 0.8% 넘게 오르면서 2,586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0.9% 올라서 743점 딱 찍고 좀 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환율도 조금 한 번 더 틈나는 대로 좀 보시면서 환율 추이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장 출발 상황 고은벨 앵커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8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알렸습니다. 빅 이벤트가 참 많았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왔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우리 증시, 우선 금요일장 시작은요,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과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애플과 함께 엔비디아까지 2%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환율 부분이겠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25bp 인하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금 좀 안정화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원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부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 1%에 가까운 0.9%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2,587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깊게 눌렸던 만큼 오늘 반등도 좋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74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출발 상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출발 상황 2대1 스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을 예고가 됐었는데 역시나 흐름이 괜찮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을 보게 됐을 때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했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불어나 있고 1위를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이상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리비안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메말라가는 2차 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2차 전지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볼 텐데요. 우선 오늘의 흐름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제히 상승 출발, 특히나 셀트리온은 1.6%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다소 흔들릴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시장에서 톱2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좀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은행주들의 흐름은 다소 아쉽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시총 상위단에 있는 은행주들은요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0.3%, 카카오가 0.27%가량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네이버에 대해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3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를 봤을 때는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을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주사들의 흐름도 괜찮고 오늘도 역시나 HD,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사들의 흐름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6%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흐름도 좋습니다. 어제 깊게 눌렸던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미국 증시에서 다소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국내 증시 역시나 진정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2%에 가까운 상승, 그리고 리가캠 그러니까 5위권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3%에서 2%가량의 상승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점점 더 커져서 현재 구간 5%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권의 흐름 괜찮고요. HPSB 오늘도 시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오테크닉스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실리콘도 1.4%,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현저하게 많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M과 JYP 엔터주들도 괜찮고요. ST팜과 특히나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업종별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조선입니다. 조선이 무려 5%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의 발언이 국내 조선사들로 강력한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나 조선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지금 눌렸었던 2차 전지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견제에 반사익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제는 눌렸었고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업종 분들이 좀 상승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은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발 상황을 좀 두 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좀 강하게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제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던 조선주들이 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12%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여기다 지금 삼성중공업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5%대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이틀 동안 단기 상승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 물량도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거래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도 나와줄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은 조금 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KTNG가 지금 13%나 올라왔어요. KTNG 영원한 저평가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3조 7천억이라는 주주환원 정책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꾸준하게 담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잘 판매가 되고 있죠. 아무튼 KTN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병도 주고 약도 주는 회사죠. 예, 담배도 주지만 우리에게 좀 홍삼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주변에 약사분들이라든가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타민C, 멀티비타민 이런 거 먹을 필요 없다. 홍삼 하나면은 모든 게 끝난다. 홍삼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홍삼에 대해서는. 아무튼 KTNG가 지금 현재 그동안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시장이 크게 출렁이든 말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편다는 내용 때문에 KTNG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PBR이 좀 분명히 좀 올라와 있는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PBR이 1.69배 정도 좀 올라왔죠. ROE가 지금 이제 12.9% 정도 되고, 자,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5조 정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뉴 노멀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행보 구간과 끝내고 이제는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면서 그야말로 강력한 실적주로서 이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가 트럼프 관련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피해주로서의 움직임이 좀 낙폭이 좀 강한 흐름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해외 쪽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한국의 양극재가 약 27% 정도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래도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않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3.5%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힘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셀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보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LNF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 왜? 테슬라 쪽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쪽은 좀 강하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강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NF 그리고 LG 화학 뭐 이런 쪽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LG 쪽이 많이 납품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 정도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컸던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업종 안에서도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좀 힘이 없는 상황이었고 주가 조정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그전에 미 대선이 있기 전에 해리스라든가 아니면은 트럼프라든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약바이오 쪽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비슷비슷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어떤 반등이 되었든 간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들도 이제는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침 10시까지는 데이 트레이딩 물량으로 통해서 일본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좀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10시 넘어서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그 정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눌림목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그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 대표 말씀 잘 들었고 지금 그 사이에 코스닥이 1.7%까지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시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랑은 좀 판이한 흐름이네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좀 놀랬다가 이성을 찾고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네요. 그렇죠? 미국인이 운영하는 클럽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무슨 폴란드이건 프랑스인이건 전부 다 보편적으로 10%를 입장료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안 그래도 이제 경기 어려운데 나 그러면 이제 클럽 거기 안 가야겠다 이랬는데 딱 알고 보니까 야, 근데 그거 중국인들한테는 200% 받는다는데 그럼 거기 TO가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냥 우리는 한 10%만 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유리해진 거죠. 그리고 거기 앞에서 이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라고 가드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걸르는데 야, 그거 다 걸르는 거 아니야? 이제 다 걸러가지고 그 미국인들만 출입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출입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 클럽 이제 아예 안 가겠다. 돈을 10% 내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야, 중국인들은 더 단속한데 거기 막 옷도 따지고 외모도 따지고 다 따진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되게 한 끗 차거든요.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에서도 예를 들어서 면역 항암제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이 많이 수출했고 바이오 베터로 또 올라갔잖아요. 바이오 베타는 바이오 시밀러보다 이제 바이오 베터라고 바이오 오리지널보다 더 낫다. 그래서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약값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는 막 후려쳐서 10분의 1 받아도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오리지널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미 지금 렘시마 SC로 FDA에서 오히려 권해가지고 너네 신약으로 신청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FDA 허가받는 게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이 숫자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 이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면역 항암제로 FDA 허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면역 항암제에서 물론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드랑 알테오젠의 변경기 변경 기술이 합쳐져서 뭐 세계 재패를 나서고 있지만 면역 항암제로 FDA를 뚫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중국도 맨날 뭐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HLB가 거기 리보세라닉 관련해가지고 공장 실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종이를 찍고 뭐 중국이 못 믿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근데 중국이 바이오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같이 제안을 하는데 중국에 조금 더 제안을 한다. 그럼 우리가 약간 유리한 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조선 회사들이 지금 컨테이너선을 막 저가로 후려쳐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다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컨테이너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중국이 너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에서 갈리는 거죠. 미국이 조금 더 중국에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배제하는 걸 준다. 그러면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에서 어차피 똑같이 제한을 하는데 중국에 더 제한성을 두니까 그나마 낫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그나마 우리가 우위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장벽 치는 거는 모든 국가에 다 똑같은 거고 그 장벽이 중국에 유달리 더 높게 쳐지기 때문에 비교해서 절대값은 다 같이 높지만 그래도 비교 우위에서 우리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지금 전체 업종이 어제랑은 판이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공략하면 되겠죠. 그동안 두세 달 동안 잘 해온 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연말에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 의원 말씀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약세를 보였던 게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관련 섹터들이었고 반도체도 계속 좀 지지부진했고 특히 삼성은 조금 더 부진했고 등등등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도하게 너무 우려했다, 걱정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직한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개장 초반에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섹터가 어떤 섹터들이 좀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앵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몰리고 있는 섹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투자자들은요, 양자기술과 관련된 섹터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양자기술,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기술 관련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양자기술 관련 섹터에 엮여있는 종목들의 두 자릿대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증시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기술 섹터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반도체와 연관돼서 반도체, HBM 그리고 CXL까지도 상위권 섹터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국내 증시까지 유입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기업도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금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이 되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은 단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웹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견조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웹툰 기업들 훈풍이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지금 주가에 반응이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머큐리가 2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우리로, 다보링크, 엑스게이트와 관련된 양자암호 통신장비 관련 기업들, 우주항공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양자암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요. 통신장비로도 엮여 있고요. 통신장비는 우주항공 섹터로도 엮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오늘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20%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백혈병 임상 일상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24 지금 실적이 발표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들이 지금 소화가 되면서 다시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 투자 심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전임대 상보위원회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정 부양책에 대한 발표가 날 수밖에 없는데 좀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훈풍이 잉그루드 랩과 같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TNG 두 자릿대 강세 눈에 띄고요. 치매 치료제 샤페론도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 토모큐브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시장에 입성한 뒤에 주가의 급락세가 확인됐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된다면요. SG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돼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SG가 가장 많은 거래량 실리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 나오고 있고 6%가량의 강한 반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3사 가운데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유입이 많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도 주가는 괜찮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로, KCS, 엑스게이트와 같은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 지금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에어레인이 지금 30%가량의 급락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신규로 입성한 신규 새내기 주입니다. 지금 기체 분리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전마다 다른 섹터로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외면을 받고 있는 IPO 시장이 아직도 좀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는 조선주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박순민 대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주 중에서도 크래프톤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적도 되게 좋게 나오고 하대요. 네,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론이 된 것처럼 지금 이제 좀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주가 움직임 좀 보게 되면 일단 아침부터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좀 나왔어요.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5%를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는 지금 이제 거의 마이너스 8% 가까이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도 이것저것 뭐 찾아보고 있는데 왜 크래프톤이 아침부터 이렇게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좀 움직임 자체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지금 이제 크래프톤이 최근 뭐 증권사에서도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을 뭐 48만 원까지 올릴 정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들 배그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배그를 해봤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아시아권 쪽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부터 3분기 아무튼 이번 실적을 보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2조 원을 넘어섰고 매출이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도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PC 버전이라든가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컨텐츠 업데이트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과도하게 좀 내려온 부분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일단은 좀 입질 매수라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특별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뭐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이 좀 지나면은 뭐 내용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좀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입질 매수 정도는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스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4일부터 17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지스타 2024가 열리는데 여기서 크래프톤이 새로운 신작 게임을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크래프톤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무튼 인조이라는 또 게임이 있죠. 인조이라는 게임이 내년 3월 달에 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조이 게임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게임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그렇습니다. 실적만 바라봤을 때는 거의 뭐 꽃길만 걸어가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아무튼 좀 아침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갑자기 좀 내려왔던 부분들, 일단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지 않겠냐로 보여지는데, 뭐 크래프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홀딩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려왔을 때 한 입질 매수라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주는 움직임이었어요. 오늘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뭐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현재는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약 1%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악재는 이제 다 이제 뭐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도 조금씩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OTT 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대작들에 대한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4분기부터는 실적 변화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이제 뮤직 스튜디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에셋 증권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게 되면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다가 어제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도 갭 상승했다가 아직까지 음봉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무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4%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QOQ로 보더라도 35.7%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배순이익을 보더라도 275.9%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약 12% 정도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부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4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 회사들이 있지만 미래에셋 증권을 저는 뭐 일본을 좀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에셋 증권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크래프톤, 미래에셋,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6.7%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7%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6% 중반까지 올라왔다. 현재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자, 우리 신 의원님은 어떤 종목들 지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이제 디테일한 전략을 드릴 시간이죠. 우리나라 증시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는 손이 덜 가서 손을 이렇게 댈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나둘씩 챙겨줘야 돼요. 단추도 챙겨줘야 되고, 팬티도 올려줘야 되고, 가방도 다 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금바조에서 방산, 금융, 바이오의 1, 2번 타자들을 다 전량 매도를 시켰잖아요, 제가. 그거는 나중 최종 그 실행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버튼까지 눌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강력하게 지금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 2번 타자를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엄청 급하게 너무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제가 빨리 그 조선주에서 지금 막 집중해가지고 전에 거 다 있고 1등주 찾아야 된다고 계속 외쳤잖아요. 시간 없는데. 예, 흥분하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시세가 시작되는 초반에 1등주를 잡아야 첫 단추를 똑바로 끼면 9개 단추가 있고 10개 단추가 있다면 거기 끝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뼈에 있는 칼슘까지 다 먹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잡았고 알테오젠을 잡았고 메리츠 금융지주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뒤에 후발 4번 타자, 5번 타자를 첫 번째로 잡았을 경우에는 시간과 그 세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그거를 실현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점점 더. 그러니까 어제 1등주를 찾은 것이고 그다음에 방산이 1번 타자였잖아요. 방산에서 얘기 드릴 때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섹터가 워낙 강할 때에는 그 종으로 가는 가운데 횡으로 넓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부대 규모 순서대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육군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공군이고 해군이 제일 작다고. 육군, 공군, 해군 순으로 가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익 많이 나시면 60-70% 팔아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한국항공우주로 가라고 해서 한번 시세 났죠. 그다음에 맨 꽁다리로 뭐 간다고 해서 한화오션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벌써 밑바닥에서 얼마로 30% 올랐을걸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발을 다 팔고 조선만 남아있었죠. 비중이 제일 작겠죠, 조선은. 그 나머지 예수금을 가지고 아예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 KTNG나 경동나비엔이나 SK텔레콤 노리라고 했는데 KTNG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잖아요. 경동나비엔은 역사적 신고가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유일하게 딱 한 종목만 귀하니까 그거 하라고 했죠. 파크 시스템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조선주에서 이제 가르면 되겠죠. 세트 업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HD 한국조선행이나 HD 현대중공업 둘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뒤에 후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오션 아까 방산의 종에서 횡으로 뻗어나가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주 중에서 하나 가져가시면 되죠. 피팅주에서 태광 성광밴드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심장인 엔진에서 한화 엔진이나 현대마린 엔진을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그 외의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 네. 이제 바로 LNG선을 못 만드니까 비싸서 수리를 할 경우에 마린 솔루션으로 가면 돼요. 됐습니다. 자,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 순서에 대한 강조를 좀 강력하게 해주셨고요. 이제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키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좀 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세와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B2C 전략을 개소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져가는 업종과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요. 신 의원님은 오늘 장 키포인트 뭐로 뽑으셨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뀌었죠. 노아의 방주를 타고 폭풍우를 견뎌라.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관세 폭탄이든 무슨 무역 폭탄이든 몰아칠 테니까 방주에 안전하게 타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그게 방산으로 이루어진 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산은 지금 어떻게 퍼졌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육군에서 해군인 하나 오션으로 퍼졌고 네. 아니면은 우주 항공으로 퍼진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시스템을 손대셔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산이고 이제 배 얘기했고 그렇게 우주항공으로 퍼져나가는 방주에서 버티시는 전략으로 나가시면은 연말에 따뜻한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역시나 이 불확실성이 있는 이 트럼프 재집권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에 걸맞는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황혜수 메리츠증권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HD 현대중공업 준비하셨군요. 그렇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이유는 계절적인 요인과 파업 이슈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익 성장은 그 4분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선박에 대한 그 제조와 수리업까지 같이 동반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트럼프 2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혜수 메리츠권 차장님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실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인사의 말인지 우선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일단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낸 상황인데 결정한 배경이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서라는 말을 덧붙였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사실은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네.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다. 1,400만의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분들 대부분 이제 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차기 대선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갖다가 존속하면은 나중에 대선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지지부진한 논란을 갖다가 일찌감치 정리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다시 또 유예한다는 등 또 뭐 청문회를 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그 당 내부에서 아니 세금이 그 소득 있는 거 세금을 갖다 당연히 걷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의 어떤 인식이 뭐냐면 주식을 통해서 그 돈을 버는데 우리가 그 상한선, 하한선 내는 5천만 원, 1억이라는 거는 큰 금액이다. 이 정도의 어떤 자산가라면은 우리는 돈을 더 내야 된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선을 생각하면 화끈하게 일찌감 여름쯤에 잘 정리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그 당내 반발을 또 고려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날 뭐 듣고 주식시장은 일단 환호를 했습니다. 이날만요. 예, 예. 그러니까 폐지 소식이 들린 한 10시 이후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중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나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그렇죠. 등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10시 이전에는 마치 유예를 하는, 왜냐면 또 이제 이 당정 무슨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 당정 협의회에서 뭐 이 사람들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뭐 아닌 것처럼 유예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 하니까 이제 그 한 10분 사이에서 처음에는 주가가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주가가 이제 10분 사이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금투세를
그 유예한다는 많은 분들 주장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에 적용되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10%도 안 된다. 뭐 1%, 5%에 불과하다. 근데 이분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날도 그 금투세 폐지를 딱 결정하자마자 SK하이닉스, 알테오, 유한양들이 알테오전 같은 경우 거의 뭐 9% 가까이 올랐고 SK하이닉스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과 금투세에 적용되는 분들이 1%, 5% 전체 투자 인구의 5%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투세 폐지됐어? 근데 빨리 사야지. 그 무슨 말이냐면은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12월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의 SK하이닉스, 알테오제, 유한양행 등을 갖다가 주식을 처분했다가 금투세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사야겠다 그래서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나자마자 그 당내 협의가 끝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투세에 적용되는 전체 투자 인구는 불과 3%, 5%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큰 손이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간과하면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올랐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만큼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미리 팔았다가 그렇죠. 다시금 이제 부랴부랴 사는 듯한 느낌을 줬다라는 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기서 그치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로 해서 당내에서는 반발이 있으니까 당내 반발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추가로 그 다음날 이제 추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 정확하게는 말을 안 했는데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은 뭐냐면 382조 3항입니다. 그 383항에 대해서 그 382조 3항을 말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띄웠다는 얘기는 결국 382조 3항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연이틀 이렇게 금투세와 382조 3항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테크라는 건 사실 일반 개인들과 민간 기업의 재테크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면 부동산과 하나는 주식이죠. 그러면은 한정된 재원이 부동산에 쏠리거나 주식에 쏠리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책이 더 지원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에 쏠릴 수도 있고 어느 정책이 더 유효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하신 분들이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꼬마 빌딩도 갖고 계시고 부동산 부자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은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실 맞고 왜냐하면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이 패자가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증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우리가 자본시장주의제를 살고 있는데 자산 증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산 증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금투세를 폐지한 것이 맞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82조 3항을 만약에 개정했다 내려놓는다면 382조 3항은 재벌들에 대한 우리가 맨날 겪었던 아니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런 전횡을 일삼느냐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382조 3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갔을 때 사실은 용산에서도 여당에서도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382조 3항이 개정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번 더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제가 농담이 아니고 코스피가 지금 3,000이 안 되는데 2,7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사실은 3,500, 4,000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라는 의지고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가치를 밸류 업 시키는 걸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계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는 격이 아닌가라면서 반발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추천 말말말 함께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올랐는데 정말 무섭게 기세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된 다음 날 엔비디아를 비롯해 빅테크가 물론 이제 그 모든 빅테크 M7이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엔비디아가 그날이 올랐고 오늘도 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확고한 시총 1위를 갖다가 이제 굳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 기억에 이제 오늘 시총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3조 6천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근데 3.6조 달러라는 얘기는 무슨 말? 3.5조 달러 넘어 3조 5천억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4조 달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4조 달러 시총이 4조 달러가 되는 기업이 가능하다. 이걸 엔비디아가 아마 그 트럼프 정부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하고 엔비디아랑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된 생태계의 주식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트럼프 2.0 시대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예, 왜 예. 엔비디아가 좋은지 트럼프 공약에서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예.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가 엔비디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엔비디아가 우호적으로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각종 규제는 이제 없애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 환경론자들 이 셰일가스 왜 파느냐? 셰일가스 파에서 석유 좀 나온다고 해서 많은 환경 오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셰일가스의 반대론자들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지금 당장 석유가 필요하고 석유가 없으면 뭐 미국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마트를 갈 때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휘발유 갤런당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우리의 실생활하고 민감한데 셰일가스를 파서 석유를 낮춰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에요. 동일하게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너무나 좋고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무서운 점이 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AI가 인간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많은 실생활에 침해를 끼친 것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인 이제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가급적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 생성형 AI의 가장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주가 연이터 올랐던 것이고 아까 봤을 때도 그렇다면 3조 6천억 달러는 엄청난 숫자죠. 네. 엄청난 숫자의 시총이 조만간 4조 달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오늘 월가에서 나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엔비디아의 관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의 깜짝 발언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를 여전히 원하고 빨리 납품해줘.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 와중에서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술적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네. 무슨 말이냐면은 HBM4에 대한 기술적 표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HBM3, HBM3, 그다음에 거기서 8단, 12단에 대해서는 뭐 양산이 되고 있는데 HBM4는 어떤 스펙으로 어떤 표준 만들어질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HBM3는 이제 그 D램에다 구멍에다 1024개를 뚫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그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 건데 HBM4는 거기에 정확하게 2배. 2046개를 뚫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교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2배를 뚫은 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이제 그 D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BM4를 갖다가 그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이제 그 행사에서 젠슨왕이 우리한테 HBM4를 조기에 공급할 수 없냐라는 요청이 왔어요. 6개월 빨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봤을 때 아니 HBM4에 대한 그 스펙이 아직도 표준화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것과 다른가?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였거든요. 하반기에 양산을 하고 엔비디아 공급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당길 수 있었다는 거 내가 몰랐던 일이 있었나라고 파악했더니 그건 아니고 여전히 상반기에 표준화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납품을 하는 일정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마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HBM4, HBM3를 갖다가 한국이 우리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선도했으니까 HBM4 역시 우리가 선도하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적절한 멘트 아닙니까? 그 우리가 HBM4를 선도하겠다 이런 멘트보다는 젠슨 왕 우리한테 HBM4 좀 빨리 좀 공급할 수 없느냐?
이런 멘트 확 와닿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위상이 확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태원 회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주식시장과 우리가 재테크 입장에서는 HBM 시장, 4A 시장에서도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주도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본인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예, 예. 자신감을 표출한 속내다. 이렇게 예,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겠죠. 예, 그렇다면은 HBM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앞지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은 발표했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이제 현실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큰 얼개를 보면 HBM4 이전에 HBM3를 본다면 예. 엔비디아 납품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AMD도 사실은 삼성한테 납품을 하고 뭐 아마도 아마존도 납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마이너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엔비디아 납품하느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5월 10일 날 경견 대표 경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그리고 뭐 전영현 대표가 지난 3분기 실적도 안 좋은 건 결국은 HBM3를 납품 못했기 때문에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HBM3에서 2등이냐 3등이에요. 2등은 어디냐?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납품을 했는데 삼성이 납품을 못했거든요. 3등 기업이 단숨에 1등 기업이 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노력을 하고 절치부심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의지를 표명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HBM3나 HBM4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MURF냐 NCTCF냐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선택한 그 방식을 버리고 MRF 방식을 선택했어요. 왜? 이 과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SK하이닉스가 버린 공정을 선택을 해서 단숨에 1등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넌센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SK하이닉스를 좀 앞지르기는 쉽지 않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봅니다. 네, 뭐 삼성 입장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투자수장 말말말 두 가지 말에 의한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오늘 좀 올라갑니다. 수급이 돌아온 상황인데요. 이 수급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굵직한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국내 오전장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